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서왕부동산입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을 둘러싼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낸 전세 보증금을 보증기관에 맡기는 전세 안심 신탁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왜 지금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걸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리듯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세자금 대출은 언제 생겼을까요? 전세자금 지원의 제도적 기반은 1988년 설립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주택 근로자와 저소득층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공적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시점은 2008년 전후입니다. 정부와 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보증하면서 은행의 부담이 줄었고 일반 세입자도 비교적 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빌리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보증합니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보증기관을 통해 일정 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담보가 부족한 세입자에게도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대출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전세대출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반환 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상품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보호하는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전체를 모으지 못했더라도 부족한 금액을 대출받아 원하는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매달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가정에도 전세자금 대출은 중요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전세자금 대출이 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걸까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면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커집니다. 전세 수요자의 자금 여력이 늘어나면 집주인이 요구하는 전세값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입자금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 원이고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인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자기 돈 1억 원만 가지고도 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통해 4억 원을 마련하면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입니다.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 가격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하기가 쉬워집니다. 결국 전세 대출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수준을 넘어 집값을 떠받치는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전세자금 대출을 갑자기 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면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보증부 월세나 순수 월세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매달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전세 보증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까지 급격하게 축소되면 월세 전환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지만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님 돌봄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 대출을 막으면 이러한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전세 대출 규제의 핵심은 유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거나 유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의 총 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즉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커집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과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정책 대출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높이거나 별도의 우대 보증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주비 대출, 신규 아파트, 잔금 대출처럼
주택 공급과 직접 관련된 집단 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일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주목받는 제도가 전세 안심 신탁입니다. 전세 안심 신탁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집주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보증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사고 여부를 확인한 뒤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합니다.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대위변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세 안심 신탁은 보증금을 처음부터 별도로 예치합니다.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맡겨둔 자금으로 세입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위험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줄이고 예치된 보증금에서 일정한 운용 수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의무가 아닌 선택형 상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도록 강제하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늘어나 전세 공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심신탁의 구체적인 수익률과 가입 조건, 중도해지 방법, 기존 반환보증과의 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오는 9월까지 내놓을 예정인 세부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없애야 할 제도라기보다 처음 만들어진 목적을 되찾아야 할 제도입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은 보호하되 전세 대출이 갭투자나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통로는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월세가 크게 오르지 않도록 공급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뉴스에 나온 검토안만 보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는 본인의 주택 보유 여부와 소득, 예상 대출 한도를 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전세 대출과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근저당권, 압류, 가등기 등을 확인하고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전세 계약의 기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주택인지 점검한 뒤 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왕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